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통화는 달러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의 58% 달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 10건 중에 7건 이상은 달러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달러가 예전하고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달러화 기조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달러의 위상을 둘러싼 이런 논의가 지금 미국 금융가에서 조용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도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탈달러 기조를 부추기는 것은 어쩌면 미국 스스로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달러의 힘이 빠진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겠지요. 오늘 글로벌 포커스는 달러 패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미국 달러의 취해법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 달러는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느냐? 유럽이 달러의 영향력 때문에 흔들려야 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입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EU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기도 하죠. 국제 질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 중 한 곳인데요. 이런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의 주석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달러 패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 발언은 100년에 접어든 달러 패권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동안 국제 통화 패권 이슈의 핵심적인 서사는 중국 위안화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 패권 체제에 동의하느냐 아니냐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방국을 포함해서 말이죠. 달러가 세계 최고 통화 지위에 올랐던 것은 1920년 전후입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의 패권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였는데요.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유럽 국가들이 피폐해진 사이 미국의 금 보유량이 늘고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이후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1971년 근본위제 폐지 등 경제사적 주요 순간들이 있었지만 달러는 한 번 정상에 올라선 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브라질의 루이시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달러 패권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13일 상하이 신개발은행을 방문했을 때 매일 밤 나는 왜 모든 나라가 달러로 거래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금본위제가 사라진 후 누가 달러라고 정했습니까? 오늘날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수출을 위해 달러를 쫓아야 합니다. 라고 강도 높게 달러 패권을 비판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입니다. 이는 2001년 71.52%인데요.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현재 58.36%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수준은 IMF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입니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인데요. 유리진 SLJ 캐피털은 지난해 세계 달러 보유고의 감소량이 20년 평균 감소 속도의 10배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금융제재입니다. 금융제재는 미국의 이익이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를 세계 금융 시스템 바깥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무역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다 보니 달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면 금융 시스템, 무역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 제재의 여파가 제재를 받는 국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와 거래가 많던 유럽 각국도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계가 달러로 무역을 하니 한 국가가 제재를 받으면 그 나라와 거래를 하는 나머지 세계가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상태에서 금융 제재까지 일어나니 유럽의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나 식품 등 기본적인 상품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탈달러의 움직임이 러시아나 중국,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을 넘어섭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가 무역용 공동통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프랑스, 그리고 인도와 말레이시아,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도 무역의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달 1일 동남아시아의 전직 관료들이 모여서
달러 외 통화로 무역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전통적인 미국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로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옳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를 통제할수록 달러를 멀리하려는 움직임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의 지배력 붕괴가 단기간 내 닥칠 문제는 아닙니다. JP모건은 여전히 미주 무역의 96%,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의 74%가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달러 지폐의 약 4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단기적으로 달러의 지위가 약해질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량은 약 5조 달러대였지만 올 2월 기준 7조 달러대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달러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의 역할을 할 대한통화가 없다는 점도 달러 패권론자들의 주요 주장인데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그래서 사람들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달러 외환 보유고 비중이 58%로 낮아졌지만 위안화 보유 비율은 현재 불과 2.69%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가 전략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상황이 이쯤 되니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달러의 역할과 연계된 금융 제재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헤게모니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자국 통화를 전 세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없다면서 달러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달러의 지배력 감소에 신경이 쓰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연구소의 피터 얼은 세계 경제에서 만국 공통 언어로서 달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유럽의 불만과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의 움직임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마저 비록 현재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통화는 없지만 달러가 세계 무역에서 선호 통화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이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회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가 언제일지를 묻는 질문에 10년 이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응답 비율이 59.82%를 기록했습니다. 25년 이상 또는 달러의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응답 비율은 17.82%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블룸버그의 독자나 또는 금융권 종사자들은 달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는 세계가 미국 중심의 유니폴라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달러가 없이는 미국의 국력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각종 예산과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속도는 가파릅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20년 전 6조 5천억 달러였는데요. 현재는 31조 5천억 달러로 5배 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해외에서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려는 투자 수요, 즉 미국 국채의 투자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사라져서 더 이상 달러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진다면 굳이 미국 국채를 사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국방이나 인프라 투자, 사회 통합 등 현재 미국 사회를 유지하는 수준의 예산을 더 이상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은 무역 적자국인데요. 막대한 무역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등 금융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이 사라져서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면 무역 적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없애려고 할 경우에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달러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미국의 지위가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달러가 지위를 잃게 된다면 달러의 문제는 그 상황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체가 더 이상 강대국으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의 구조나 중심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달러가 패권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원해 보이는 것도 때로 끝이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패권 국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